자, 저번 시간까지는 엔진 오일을 달았고 이번 시간에는 오토미션 오일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우리 개발자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구조를 알아야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정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비의 사례를 포함해서 그 사례를 어떻게 풀어나갔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부품이 이런 것 때문에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건데, 그걸 떠나서 그냥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라면 알아야 될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 난이도가 올라갈 건데,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픈 소스가 있고 따로 멤버들만 볼 수 있는 소스가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오토 미션은 간단하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곤충을 나누듯이 토크 컨버터, 그냥 기어 박스,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사실상 우리 정비사는 이제 오토미션을 전문으로 하냐 안 하냐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메카트로닉스 이쪽 부분과 이 펜 정도의 이제 결함은 쉽게 접근해서 수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컨버터라든지 기어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션집으로 보내는 게 현재의 자동차 정비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게 왜 고장나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이제 진행해서 나갈 거예요. 자, 토크 컨버터라고 하면은 그냥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유체 클러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엔진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과 이 엔진에 돌아가는 이 물질의 반대쪽에서 오는 유체가 수단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유체 클러치라고 하는데, 이 내부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허나 얘는 그냥 클러치다, 토크 컨버터가 하는 얘기는 유체 클러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얘가 망가졌을 때 나오는 증상들은 뭐냐면, 악셀 페달 쭉 밟고 가는데 RPM이 우 올라가고 차가 안 나가는 경우, 또는 브레이크 밟고 스톨을 하는 스톨 테스트에서 보통은 스톨 RPM이 2000rpm 정도가 나오는데 뭐 3, 4천으로 후 약간 헛도는 느낌? 수동으로 따지면 주행하다가 약간 클러치를 밟았을 때 RPM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류의 불량률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엔진 쪽이 도는 것과 미션 쪽이 도는 것들을 서로 간의 속도가 다르겠죠. 오히려 이쪽이 더 느려지겠죠. 유체가 움직이니까. 그런 느려짐으로 인해서 약간 동력이 이제 손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락업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토크 컨버터의 엔진 쪽과 미션 쪽이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서로 간에 딱 껴안아서 같이 돌고 있을 때가 락업 클러치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알면 돼요. 얘는 내부적으로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 용접되어 있고 다 어셈블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통 미션집 같은 데 재생을 맡기면 그쪽에서 이제 재생 노하우나 이런 걸 다 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션의 토크 컨버터에 이런 역할을 하고 고장나면 이런 증상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진동이 엄청 심한 거, 이제 파킹이나 중립에서 진동이 엄청 심했을 때도 이제 토크 컨버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추후 따로 한번 다루기로 할게요. 자,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한 90년도 초반만 해도 TCU라는 엔진 컴퓨터가 똑같은 게 미션 컴퓨터가 엔진 컴퓨터 옆에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의 미션 내에는 이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미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는
구조적으로 그냥 수문이라고 보면 돼요. 뭐 1단 작동됐을 때는 이 솔레노이드가 A가 작동되고 뭐 2단 했을 때는 B가 작동되고. 자, 밸브 바디 같은 경우는 유압 자체가 이 솔레노이드가 수문이 열어지면 이제 지나가는 이제 라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불리는 명칭은 이제 밸브 바디 어셈블리라고들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거를 탈거했을 때에는 통째로 이렇게 어셈블리로 내려오게 되고, 상세적으로 분리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하단부가 밸브 바디, 이쪽 기판이 있는데 컨트롤 유닛, 얘가 메카트로니스라고 불려지고, 얘는 이제 솔레노이드 키트,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오토미션 해주는 이제 클러치 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미션 뒤편에 이제 그 각각의 디스크 판과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물 중에 이 디스크 팩 같은 게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듀얼 클러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종이로 된 클러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미션이 슬립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이제 이 클러치들의 마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분량이 많죠. 아마 부장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거 리페어 하는 걸 한번 봤죠.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토 미션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미션 하단에 있는 오일 팬에 있는 오일들이 필터를 거쳐서 이 밸브 바디 어셈블리를 통해서 순환이 다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이 지나가는 건 뭐냐면 쿨러, 미션 오일 내부를 식혀주는 라인인 거고, 구조가 미션 오일 팬에 있는 오일들이 이제 흡입되면서 펌프로 흡입되면서 순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션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 누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팬에 이런 식으로 가스켓이나 아니면 미션이 이렇게 젖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누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누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각종 오일들은 각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 관리예요. 그러니까 오일이 부족하면은 오일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션 오일이 줄었을 때 미션 오일 양이 적었다 하면은 변속 충격이 있거나 미션에 이제 열로 인해서 이제 클러치들이 파손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의 이 아까 미션 내부에 있는 클러치 팩들은 플레이트와 클러치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클러치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달면 어떻게 돼요? 가루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물질이 생기잖아요. 그런 가루들과 이물질로 나오는 이 클러치 플레이트는 약간 종이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일이 주는 상태라든지 오일이 순환됨으로써 이 클러치 팩들이 열받게 되면은 이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솔레노이드 바디 킥시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수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게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기에 슬러지가 쌓이고 이물질이 끼고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파먹거나 아니면 움직이다 막히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돼서 클러치에 원활한 오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제 타버리는 문제가 발생되거나 변속 충격,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안에 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오일이 이런 작은 구멍들로 이루어지는 라인들을 지나가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액추에이터에 따른 이 로드들이 오일로 인해서 걸리거나 윤활이 안 돼서 파먹으면 미션이 고장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션 자체 내에서는 필터가 들어가고 가스켓 안에 이제 필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필터가 그나마 불순물을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브레이크 패드 달면은 분진가루 생기듯이 클러치가 마모가 되면 이물질이나 아니면 이런 슬러지들, 그 다음에 오일이 오래되고 열받을수록 변색되는 성능들, 그런 것 때문에 4만에서 5만 킬로마다 매 오일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특정
미션에 약간의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 미션 오일부터 교환을 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션 오일을 새 걸로 교환하고 나서는 어댑테이션 초기화라든지 미션 그 학습값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좀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관리 차원에서 교환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미션 필링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는 초기화하면 오히려 그 자리 잡는 동안에 약간의 그 고객이 생각하는 그 변속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명 컴플레인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특정의 이제 뭐 울컥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속 시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약간 뭐 늘어진다고 하는 게 있죠. RPM이 올라가는데 변속이 좀 늦거나 뭐 그런 약간의 변속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미션을 바꾸면 학습값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거 미션 오일 교환 후에 학습값 초기화를 원하십니까? 하고 필요시에는 해야 되는 거고 증상이 있을 때는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모든 미션 오일은 제가 매뉴얼상 봤을 때 다 달라요. 뭐 40도에서 50도, 어떤 미션은 뭐 80도 다 다르지만 유럽차 기준으로 ZF라든지 IC 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7트로닉 미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MB, 뭐 벤츠 9단 미션이라든지 보통 우리는 이제 한 45도 정도에서 50도에서 레벨링을 한다라는 거를 약속을 할 거예요. 이게 호불호가 좀 있지만 미션 오일이 온도에 따라서 오일이 팽창하는 그런 양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션 오일 레벨링은 한 45도에서 50도를 유지를 해주셔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미션 오일 팬을 내려서 다 교환하고 나서는 각각의 P, R, N, D 뭐 플러스 1, 2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5초간 순서대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파킹이나 중립을 놓고 레벨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고민되는 상황이 있는데 미션 오일 레벨링 할 때 보통 이제 드레인 플러그가 여기 있고 미션 오일 레벨 플러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때 온도에서 떨어지는 양이 얼마가 있을 때가 맞을까?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살짝 뚝뚝뚝 흐를 때 이 기준을 아마 우리가 잡긴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플러스 때 주르륵이 아니라 뚝뚝뚝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레벨링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토 미션 내에는 자연적으로 작동하면서 클러치들이 열화되거나 소모되면서 발생되는 슬러지나 이물질, 그 다음에 뜨거운 열을 받았다 식었다 하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그 변형, 그런 것 때문에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매 4만에서 5만마다 교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있나요?